머리카락을 이제 라인 드로잉으로 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데, 이 레이어는 라인 작업한 레이어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채색 레이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채색을 할 때 라인 작업한 게 덮여버리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아래로 와야지 라인 작업이 그런 정리된 모습 아래에 이렇게 딱 채색이 온전하게 입혀지기 때문에, 채색 레이어는 라인 작업된 레이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색부터 진행을 할까요? 밑색. 제가 예전에 캐리커처 그릴 때 한번 말하긴 했는데, 아이유 같은 얼굴이 제일 사실 그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유가 진짜 이쁜데 특징이 아이유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밑톤을 깔았고, 이제 지금 삐져나갔잖아요. 이걸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자, 배경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배경 레이어의 색상을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맞춰놓고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이니까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이런 부분 좀 어색하니까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수채화처럼 이렇게 하고 배경을 다시 화이트로 바꿔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컬러링을 다시 좀 더 진행을 해볼 건데, 잠깐 아이유 머리색이 무슨 색이었지? 이제 얼굴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얼굴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글레이즈 브러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얼굴 톤부터 살짝 잡아줄 겁니다. 살짝 정말 연하게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뭐 그림자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 때 이 라인 맞춰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 어둠 잡히는 부분에 맞춰서 따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막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글레이즈 브러쉬가 약간 수채화 느낌이거든요. 이 브러쉬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겹쳐가면서 진하게 했다가 살살 힘 빼서 풀어줬다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은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톤을 좀 깔아놓고 나서 좀 톤이 어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걸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식으로. 아, 지금 진행하는 색상은 23 색상입니다. 23. 네, 잘 기억해 주시고, 뭐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 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레이즈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칠해놓고 또 겹쳐칠하고 겹쳐칠하고 이런 식으로 수채화나 마카 같은 감성으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초보자분들이 물론 처음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놓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앞으로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술은. 그러니까 이제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영 넣는 게 어색하게 되더라고요. 떼낀 것 마냥. 그 음영 넣을 때 어색하게 되는 이유가, 나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면은 왜 이제 피부가 단순한 살구색이 아니라 좀 여러 색상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과 이제 같은 피부톤 색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색깔이 섞이게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색깔이 섞이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초보자분들이 할 때 떼낀 것처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관성 없이 색을 섞다 보니까 이제 색이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색이 이제 피부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계열의 톤으로 피부톤을 깔아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브라운 색상으로 톤을 칠했다가 갑자기 그레이 톤으로 톤을 칠했다가 사실적인 톤을 맞추겠답시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딱 완성했을 때 피부톤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피부톤을 칠할 때 너무 막 그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제 좀 적은 톤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3 색상, 이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만 지금 톤을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팝아트나 라인 드로잉, 깔끔한 어떤 애니 스타일의 그런 컬러링 기법으로서 이렇게 최소한의 색상 톤으로 명도하고 그런 걸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색감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피부톤을 칠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좀 톤을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코랑 입술이랑 눈인데, 자, 일단 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눈 진행하면서 피부톤을 진행하던 23 색상으로 이렇게 눈을 좀 어느 정도 눈톤을 깔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뭘로 하지? 뭘로 할까? 이런 약간 레드 브라운 계열 색상을 이용해서, 브러쉬는 기본 연필 브러쉬, 그리고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키워주세요. 최대한으로 키웠는데 너무 막 크다, 이렇게 너무 크다 싶으면은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하면은 눈이 좀 더 강조가 됐죠. 사실 눈을 그대로 냅두면은 지금 라인 드로잉을 딸 때 검은 선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너무 튀어 보이거든요. 그 받쳐주는, 옆에 받쳐주는 색이 없으면은 블랙과 화이트, 보통 이제 대비가 된다고 하죠. 그 대비가 셀수록 눈에 많이 띄게 되고, 단순히 대비가 세서 눈에 많이 띄이는 거는 사실 그림이 가벼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부톤도 어떻게 보면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톤이니까 굉장히 명도가 밝잖아요. 이 피부톤과 블랙 사이에 이렇게 중간 톤을 껴넣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눈동자 색상은 C00 색상, 이 색상과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쭉 칠해주시고요. 눈동자 그림자도 칠해줘야 되겠죠. 눈동자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W7 색상과 글레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동자 그림자를 작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동자는 지금 검은색 눈동자라서 사실 막 어려울 건 없어요. 블랙 색상 100번 색상으로 눈동자랑 톤 한번 깔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눈은 좀 얼추 됐고, 이제 한번 머리카락을 칠해볼게요. 머리카락 아까 봤을 때 약간 파란색이었거든요. 굉장히 맑은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림에 집중을 하느라 채팅창을 지금 잘 못 보고 있는데, 제가 혹시 봐도 너그러운 마음씨로 이해해주세요. 처음부터 묘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밑톤을 일단 깔면서 명도 설정과 색상 설정을 먼저 해주세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 밑톤에 맞춰서 묘사 작업이나 컬러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밑톤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컬러링 작업을 하면은 이제 진행을 하시기 훨씬 편할 겁니다. 이런 겹침 표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줄 거거든요. 이런 거. 자, 제가 하는 거를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친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제가 막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올 한 올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으로서 칠하면서 겹친 느낌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무게감은 무게감대로 잡히고, 그리고 머릿결에 그런 특유의 결 느낌, 그런 것도 살아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 기법이. 그리고 당연히 진행을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브러쉬의 사이즈는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자기가 맞게 이제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밑톤을 깔았으면은 이제 점점 더 여기다가 중첩을 시키면서 무게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 라인 드로잉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더 막 괜히 막 올리려고 했다가 그림 망치면은 또 마음 아프니까 이런 기본 원리만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졌다 싶을 때 이제 다음에 점점 더 난이도가 높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톤을 세게 잡아줄 건데, 자, 제가 하는 거 잘 봐주세요. 이미 잡아놓은 파란색 어둠 안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하고 방식이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이렇게 톤으로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한 가닥 이런 얇은 브러쉬를 쓸 거예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걸로 막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그리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머리카락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극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게 아니시잖아요. 어려운 방법을 쓰니까 머리카락을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을 하실 때 내가 이제 사실적으로 그릴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감 위주로 잘 이제 머릿속으로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흐름을 지금 보면서 지금 채색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잘 안 되실 거예요. 분명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큰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블랙 색상과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줄 건데, 자, 제가 하는 거를 잘 봐주세요. 이쪽이 지금 상당히 어두워야 되잖아요. 이 그림자가 가장 세게 잡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살살살살 칠해주면서 좀 무게감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머리가 톤이 어느 정도, 톤 작업이 어느 정도 됐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톤 작업이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해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머리카락을 채색할 때 쓰는 방법, 이렇게 한 올 한 올 그리는 거. 그 방법을 지금 이제 써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따라해주세요. 자, 브러쉬는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잡아주시고요. 아까 라인 작업할 때 했던 사이즈 설정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 다 긋는 게 아니라 좀 강조할 부분만 이렇게. 다음에 또 책 내셨으면 좋겠다고요? 일단 저는 사실 분량을 위해서 몇 가지 좀 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속작을 얼른 내고 싶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찍찍찍찍 긋는 게 아니라 요소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만 찍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얼굴 이목구비를 좀 더 제대로 그려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하다가 멈췄으니까 이목구비를 다시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입술 색상은 R22 같은 색상으로 일단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입술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글레이즈 브러쉬를 쓰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톤을 살살 얹어주는 식으로. 제가 왜 밑톤을 깔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게 밑톤을 깔아야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입술 색상이 나오지, 밑톤을 안 깔고 입술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빨간색, 뭐 핑크색 이런 색으로 올려버리면은 걔만 이제 피부색하고 따로 놀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피부톤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입술 밑톤을 깔아놓고 이렇게 색을 얹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셨던 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눈동자. 자, 눈동자도 이제 또 이게 중요하죠. 그 하이라이트 찍는 게 밝은 그레이 색상과 글레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 처음에 살짝 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이고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눈동자 화이트를 찍으니까 그림이 확 달라 보이죠. 지금 이 화이트 하는 색상으로 이제 얼굴도 좀 하이라이트 찍어줄 거예요. 화이트도 중구난방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찍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화이트 찍는 포인트. 화이트 찍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돌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돌출 부위와 찝히는 부분, 코, 입술 끝, 이런 부분이 이제 돌출 부위고, 입술 아래쪽, 눈가,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깔끔하게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막 얼굴에 뭐 묻은 것 같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딱 이제 얼굴 어느 정도 완성이 슬슬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연필 팔레트 브러쉬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잡아주고, 확실히 이게 눈썹이 진한 거하고 안 진한 거하고 인상 차이가 확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은 꽃 그리지 말걸. 자, 입술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찍기 전에 입술을 좀 더 무게감을 잡아줄게요. 색상을 R27 색상을 잡아주시고, 브러쉬는 이제 기본 연필 브러쉬로 잡아주세요. 어둠진 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은 확실히 좀 다르죠,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잘 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지 그림이 탄탄해져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색감도 이쁘게 보인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거 위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슬슬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거의 뭐 완성에 가까워요. 이제 슬슬 디테일을 올려주면 되는데, 그 디테일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술 하이라이트부터 찍어주겠습니다. 그쵸, 그림에 슬슬 생기가 생기고 있죠. 이런 단계, 그림이 진행되는 단계를 뭐야,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됐네. 오, 큰일 날 뻔했네, 씨.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라인 작업한 레이어 있잖아요. 이 라인 작업한 레이어를 레이어 투명조 잠금 기능을 켜주세요. 자물쇠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나요? 선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콧날이나 이런 부분처럼 좀 라인이 너무 진하게 그려져가지고 좀 밝게 털어주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콧날 부분도 너무 시꺼머니까 뭔가 좀 이제 이거를 이런 살구색 계열 색상으로 이렇게 라인을 좀 더 뭐랄까 그냥 시꺼먼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라인 색상을 바꿔줌으로써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하고. 자, 컬러를 입힌 모습과 블랙을 입혔을 때의 차이 보이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라인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더 다른 뭔가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라인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림의 퀄리티나 뭔가 깊이감, 그런 게 좀 더 좋게 생기니까 이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라인 드로잉은 끝이 나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살짝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라인 드로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퀄리티로 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 그런 묘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도 있으니까 이거 그림 막바지인데도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밑톤 작업을 해놓고 이제 배경색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배경색을 바꿔도 그림 색상이 바뀌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톤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톤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배경색을 바꿔도 그림이 색상이 왜곡이 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다 하더라도 밑색 작업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림에 발광 넣는 법 알려달라고요? 발광 넣는 법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레이어 두 번 터치하면 나온 이 패널에서 혼합 모드를 글로우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하면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나죠? 그 브러쉬 라이브러리 가보시면은 이제 딱 이쪽에 갔을 때 반짝인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우주 최강 여신 칭호를 가진 아이유다운 이런 반짝임 효과, 이런 것도 딱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하죠. 내가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강좌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비해서 확실히 내가 그림 실력이 늘었다 라는 거를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이거는 100% 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거기도 하고 미술학원 입시 강사를 했을 때에도 딱 이제 봐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림을 내가 잘 그리고 싶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뒷받침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스트리밍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유 라인 드로잉 하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